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요. 주택, 상업용 건물, 비즈니스 및 개인 융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CRA 융자회사에서 월터 킴님 모시고 초대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와주셔가지고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네. 저는 뭐 지난 한 달 전에는 이제 우리 김채연 씨가 계셨는데 네. 한국 놀러 가신지 볼일 보러 가셨는지 안 계시고 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분 만나게 돼서 네. 살짝 긴장도 되는데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체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잘해주시는 월터킴 님이시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벌써부터 채팅창에 월터킴 선생님 보러 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빨리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이 모자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저희 시작해 볼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융자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오늘은 개인 융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어제가 4월 15일 네. 세금 보고가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네네. 융자를 받으려면 세금 보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세금 보고라는 것은 저희 본인들의 이제 수입 증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크레딧하고 세금을 낸 그 수입 증명, 나의 얼마를 버는가 인컴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융자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보고를 요구하는 곳들이 은행이 많죠. 이 사람이 나 한 달에 10,000불 벌어, 그건 자기 주장이니까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서류가 결국은 세금 보고가 되겠죠. 4월 15일은 이제 개인 세금 소득 보고를 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법인인 경우 우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법인, INC 인코퍼레이트 했다든가 LS라든가 법인의 보고는 3월 15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큰 회사인 경우에는 익스텐션을 해요. 그 3월 15일 안에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됐다 이래가지고 익스텐션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W2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4월 15일 전에 이미 다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환급 받아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4월 15일 날 하는 분들 자영업 코퍼레이션이 아닌 분들은 세금을 가장 그러니까 뭐 늦게 내야죠. 빨리 낼 네네.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4월 15일로 이제 돼 있고 그러다 우리 이제 그 4월 15일까지는 이제 우리 CPA 분들 회계사 분들이 밤새워서 일하는 그 시간이고 이제 요 시간 끝나고 나면 회계사 분들 많이들 휴가들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하, 네. 이 세금 보고를 가지고 결국은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에서 보는 거는 그거죠. 내가 크레딧은 이제 적당한 선이 뭐 700이든 720점이든 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되었는데 자, 내가 필요한 돈이 5만 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5만 불을 우리가 5년 상환으로 하면은 대충 계산해도 60개월이니까 네. 한 달에 1,000불 정도 페이먼을 잡으시면 6만 불이면 5년 동안에 1년 이자가 5년에 대한 이자가 10,000불 나간다고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계산해 보시면 한 달에 한 1,000불, 뭐 1,000불까지는 안 나가지만 이자율에 따라 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불이라는 돈을 내가 페이먼할 능력이 있느냐? 네. 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결국은 수입 증명이 되겠죠. 네.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저 이제 상담을 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10만 불이 필요한데 5만 불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필요한 거고 네. 내가 그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 그것을 이제 언더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서류 심사하는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 한 달 소득이 3,000불, 1년에 36,000불 버는 사람인 경우 네. 그럼 한 달에 페이면 5만 불을 빌렸을 경우 한 달 페이면 1,000불이잖아요. 네. 낼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그 2천 남은 3,000불을 버는 거에서 네. 1,000불을 내고 나면 그 2,000불 가지고 아파트 값 내야 되고 자동차 값 내야 되고 그 외 기타 등등 보험료, 먹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증명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되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융자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소득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챙겨져야지 네, 네, 세금 보고도 해서 나중에 개인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꼭 개인 융자뿐이 아니고 네. 이제
융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분들이 이제 융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갚을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냐는 거거든요. 내 돈을 갚을 정도로. 그러니까 융자를 우리가 뭐 융자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고 네. 은행이라는 곳은 돈이 뭐 거의 무한대 있다고 보고요.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난 너 돈을 빌려줘. 그리고 나 이자를 받아야 돼. 이게 은행의 비즈니스예요. 그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빌려주는 랜더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borrower.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항상 문제거든요. 빌리는 사람이 내가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카운터 오퍼라는 걸 해요. 네. 내가 10,000불이 필요해. 그랬더니 10,000불이면은 뭐 5년 만기로 했을 경우 아까 지금 말씀대로 500불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500불이든 뭐 200불이든 300불이든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해서 한 달에 200불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경우 200불 정도 페이먼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2,500불을 벌어요. 네. 그러면 200불 정도를 낼 수 있다 판단이 되면 10,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 사실은 30,000불이 필요해.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3을 해버리니까 600불을 내야 되니까 너 한 달에 3,000불 벌어가지고 2,500불 버는 데서 이것 띄고 저것 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DTI라고 그래요. Debt to Income이라 해가지고 네네. 내 수입하고 지출의 상관관계인데 네. 그것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모든 융자가 똑같아요. 그 집융자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집융자인 경우는 맥스가 43%예요. DTI에. 네. 그러니까 내가 10,000불을 벌면은 페이먼이 4,300불 지금 현재 나가는 페이먼이 4,300불이 있다. 그러면은 뭐 혹은 그 포함해서 4,300불까지 그게 돼야지만 융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사실 개인 융자에 있어서 네.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쉽게 일단 이해는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융자를 받으려면 일단은 크레딧도 네.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단 크레딧은 기본 맨데토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비즈니스 융자나 개인 융자랑 지금 이게 같이 합쳐지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비즈니스라고 다르고 개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같이 교집합 상황에 있는 거 꼭 필요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융자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이제 개인 융자를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크레딧만 좋으면은 융자가 되느냐 그러는데 크레딧은 그동안의 내 신용도예요. 네. 돈을 잘 갚는다는 그 신용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신용도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돈을 그만큼 못 벌잖아요. 네. 알아, 너 신용 좋아, 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갚을래? 너 한 달에 3,000불을 버는데 페이먼이 1,500불을 어떻게 내? 못 내잖아.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 융자인 경우에는 크레딧도 좋아야 되고 인컴도 돼야 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아주 확고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아야 되는데 네네. 비즈니스 융자인 경우에는요 조금 얘기가 달라요. 크레딧보다 오히려 인컴을 더 소중하게 봐요.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융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revenue, 그 볼륨이라 그러고 이제 매출액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금 보고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세금 보고 작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한 해. 근데 한국 분들 우리 손님들 특히 이제 오셔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세금 보고 얼마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은 세금 보고 얼마 하셨어요? 이 얘기는 당신 얼마 벌었습니까? 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당신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 얘기도 되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이제 10% 룰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의 10% 정도가 융자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 많이 하시는 이제 도넛 가게 매상을 보면은 도넛 가게가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도넛 가게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만 세금 보고들 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한 달 매상이 2만 불 버시는 분도 12,000불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0불이면은 1년이면 14만 4천 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2,000불에 12개니까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럼 14만 4천 불, 15만 불 버는 가게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15,000불을 융자를 해준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이 사람이 10% 룰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주려고 봤더니 네트로 벌어간 거 보니까 한 달에 600불, 1000불 낼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볼륨을 키워야 돼요. 네트 인컴 말고. 그래서 네. 디덕션 다 해서 뺄 거 다 빼고 내가 매출액은 10만 뭐 50만이야. 근데 50만 원을 했는데 네트로 실제로 벌어가서 세금 보고상으로 번 거는 5만을 벌었다. 이거와 실제로 30만 불 내가 벌었는데 5만 불 벌었다 했을 때는 50만 불짜리 매출액을 가진 데가 더 선호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요. 네. 질문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예, 지금 달라스에 이사 온 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네. 크레딧이 없대요. 네. 크레딧이 아예 없으면 융자를 못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상당히 참 이 나- 델리케이트한 얘기인데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네네. 누군가 첫 번째 처음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보통 우리 이민을 와서 혹은 뭐 와서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받게 되죠. 네. 500불짜리나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가 융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융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융자가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융자가 나와요. 네. 이게 뭐 공허한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항상 내가 언제 어느 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혹은 애들이 대학을 간다든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목돈 그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민 오자마자 융자를 신청한다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융자가 나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네. 크레딧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쌓인 걸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크레딧을 어쨌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은 오자마자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한국서 가져온 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다행스럽게 그러면 뭐 10,000불이든 5,000불이든 CD를 만드세요. 은행에. CD를 담보로 해서 CD 융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내가. 네. 5,000불을 주고 나 5,000불 4,500불 융자해줘. 그래서 크레딧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또 사셔야 되는데 자동차는 또 자동차 산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동차를 잘 안 팔아요. 융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코사인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운페이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의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제한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성장 과정이에요. 다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여기 네. 처음 오셔서 이민 오셔서 크레딧을 쌓으신 분들이 처음 차를 사러 갔을 때 고충. 저도 겪었고요. 제가 36년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 차를 사러 갔는데 이거 뭐 차 뭐 그때 당시 한 2만 불 네. 한다 하면은 내가 뭐 20% 다운 하라 그래요. 그럼 4,000불 다운하고 16,000불 론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도 있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차산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융자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사람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자를 세게 때려요. 네. 조금 더 돈을 더 받아서 자기네들 리스크 팩터를 그걸로 이제 감안하는 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secured 한다는 그러니까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문전 융자가 힘들고 네. 맨 처음에 오셔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크레딧을 준비를 하시는 거 그리고 소셜 번호를 받자마자 크레딧을 쌓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셨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하면은 뭐 저희 가서 뭐 워크 퍼밋 받고 소셜 카드 신청하고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그렇게 해서 소셜 번호가 있어야 크레딧을 쌓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어떤 가게 스토어 크레딧이 아니고 네. 공식적인 크레딧을 쌓는 것은 소셜 번호에 나오는 크레딧 리포트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레딧을 그러니까는 뭐 액수가 클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네네. 그러니까 내가 10년째 크레딧을 쌓고 있고 우리 이혜영 씨는 이제 1년 된 크레딧이에요. 점수는 똑같이 740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크레딧 카드 1년 동안 쓰고 갖고 잘해서 현재 밸런스 제로 내가 1,000불짜리 가지고 있고 저는 10년 동안 쓰고 갖고 해서 아직 빚이 조금 있어도 같이 74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740이라도 질이 다른 거예요. 10년짜리가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도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을 쌓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죠. 네, 7183님 아무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히스토리를 네, 네, 네. 크레딧에 대한 히스토리를 빠르게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7029님께서 네. 오늘도 DTI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네요. 혹시 세금 보고엔 2년간 잘 되었는데 네. 올해 비즈니스를 바꾸는 바람에 인컴이 확 줄었대요. 네. 네, 세금 보고 2년 가지고 개인 융자나 네. 비즈니스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네. 주셨네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 네. 올해 바꾸셨다는 게 올해가 2019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금 보고 하신 2018년 거를 바꾸셨다는 얘기인지 제가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네. 거기에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는데 올해 2019년도에 바꾸셨으면 18년도 보고를 가지고 17년 18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18년도에 바꾸셔서 17년 거고 18년에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되는데 인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은행에서 어떤 단 한 가지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네. 17년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은행에서 좀 꺼려하는데 네. 실패율이 높은 데는 꺼려해요. 아, 그리고 은행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내 사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융자를 이분은 받으실 수 있냐는데 그러면은 세금 보고 2년에 얼마를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필요하신 것인지 요것이 더 키 팩터예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크레딧이 좋다는 전제 하에 그다음에 인컴이 많이 올렸는데 그다음에 바뀌었다 하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든가 첫 해에는 마이너스나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은행에서 알아요. 왜냐하면 내 자본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계속 해오신 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혹은 방문하셔서 그 세금보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짧은 글만 가지고는 지금밖에 말씀드리는 거 그 외에는 뭐 설명 더 드릴 게 없어요. 네. 예. 정확한 뭐 날짜와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네, 방문을 한번 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029님. 네, 그리고 7183님.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문의 주셨거든요. 이게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 하고 채팅창만 하다 네네. 보는데 네네. 이게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홈스테드인 경우에 홈스테드가 뭐냐면은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아니고 홈스테드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금의 혜택이 많았죠. 근데 이게 지금 저도 금년에 알았는데 세금 보고를 하면서 우리 네. CPA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인 디덕션이라 하죠. 그러니까는 그 공제 세금을 내가 번 거에서 공제를 받는 공제가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세금 보고도 완전히 양식이 바뀌었거든요. 네. 일단 개인 디덕션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몰게이지 집에 내는 집 분할금 있잖아요. 융자 분할금을 내는 그 이자를 네. 그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크레딧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기초 공제액을 크게 올려놔가지고 이 안에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을 살면서 주는 혜택은 우선적으로 뭐 그러한 내용들 전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내 집이라는 거 우선 그런 거 말고 경제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네. 집을 샀을 때 이제 그런 혜택하고 이제 홈스테드일 때 혜택을 받는 그러한 혜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세법이나 네. 금전적인 거는 그거는 CPA님한테 내가 얼마를 그러니까 소득을 공제받을 때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공제가 많으면 그냥 이거는 이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헌금을 많이 했고 뭐 하고 네. 내가 이 도네이션 한 것들이 많다 했을 경우에는 기초 공제보다 공제 받는 게 더 클 때는 그걸 택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해결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네. 네, 우리 또 준비해주신 예. 부분들 있는데 네.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크레딧만 좋으면 융자가 무조건 나오나요? 네. 이 질문. 아까 지금 그거는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그 크레딧이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인컴을 하고 얘기했는데 네. 개인 융자인 경우에는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크레딧이 네. 나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융자가 사실 더 비즈니스 융자, 개인 융자 둘 다 까다롭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빚이 없어야 돼요. 네. 융자에 대한 빚이라 하면은 크레딧 카드를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0불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밸런스가 9,000불이에요. 갚아야 될 돈 90% 이상을 썼다는 거죠. 네. 그럼 융자 거절돼요. 네. 왜냐면은 일단 9,000불에 대한 오블리게이션 그 지불 이행을 해야 한 어떤 책임 그다음에 인컴하고 아까 말씀드린 DTI하고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면은 일단 점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3개인데 크레딧 카드가 3개 다 90% 이상을 썼을 때는 크레딧 점수가 틀림없이 680에서 690 그 사이예요. 네. 히스토리가 짧으면 더 낮고 네네. 히스토리가 뭐 3년이 안 된 경우에 카드 빚이 90% 이상 썼을 때는 한 6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카드 빚이 없고 다른 어떤 빚이 없으면은 크레딧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가 무조건 나오나야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인컴하고 본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융자는 개인 융자도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뭐 저한테는 시크릿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 그대로 세금 보고상에 있는 그대로 네. 융자를 신청하면은 거의 융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은 캐시 받고 뭐 체크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3,000불 받는데 나 1,500불로밖에 안 받는 걸로 돼 있다. 그럼 1년에 18,000불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융자 안 나와요. 근데 3,000불을 받았을 경우에 36,000이 되면은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속되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네. 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융자는 힘들고 그렇다고 요새 같이 뭐 타이트한데 모든 서류를 뭐 전부 다 뭐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그 바로 그는 펠론이에요.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융자 몇 푼 받자고 범죄까지 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negotiation 이렇게 타협이 가능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고 거길 넘었으면 범죄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는 사람들이 융자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은 고지고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의 인플로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된다고 뭐 해서 이렇게 했다가 안 되는 이유들을 그러면 저희는 무슨 마법을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네. 크레딧을 쌓는 방법하고 뭐 하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막 했는데 네네. 이게 크레딧 교정도 뭐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컴이에요. 인컴. 인컴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크레딧 카드 빚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많이 벌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내가 한 달에 8,000불 벌어. 세금 보고는 안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 8,000불 벌어. 근데 크레딧 카드가 다 맥스아웃 된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너 그 번 돈 다 어디 갔니? 그러면은 이제 45 or 6라는 걸 돌려요. 그게 뭐냐면은 세금 보고 정말인가 아닌가 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게 3일 걸리고 막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걸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하루 만에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dishonesty, 나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디클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융자를 단순하게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을 잘 맞추시기만 하면은 되는데 네. 그거를 아주 유연성 있고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저희 회사 같이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문인이라는 것 의미는 뭐냐면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론 오리지네이터라는 게 이렇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특히 뭐 신문에 뭐 무조건 융자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한 줄 해놓고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 본인들의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믿고 갈 수 있냐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커미션을 뭐 안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막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인데 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세상을 살아온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가치 그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 아, 이 회사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뭐 11년, 12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했고 대표가 여기 라디오에도 나오고 뭐 광고도 하고 쭉 이 해왔고 제가 신문 칼럼도 썼고 그러니까 제가 계몽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가는 곳을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아 이거 말로 현란한 말솜씨로 전화 한 통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아 무조건 됩니다 해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당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분 안타까워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칼럼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알아요. 내가 융자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상담하는 건 괜찮은데 네. 크레딧도 나쁘고 인컴도 안 돼요. 네네. 그럼 어떻게 융자가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전화하면 다 된다 그래요. 어. 그 보통 그런 거는 가면 그건 융자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네. 그리고 사기 중에 특별히 이제 뭐냐면 은행에 어카운트만 있는 분 융자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팅이라 해가지고 사기죄예요. 은행 구자에다가 돈을 돈 액수가 안 되는 돈을 갖다 체크를 집어넣고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본인이 뽑아오는 거야. CCTV에 나오고 나밖에 안 나오죠. 그걸 제공하는 애는 저 파킹장 어딘가에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 연료돼서 온 분도 많아요. 위험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네.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게 뭐 라디오 상에서 제가 전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리미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실 때 될 수 있냐 안 되냐 어느 정도 선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나는 크레딧도 나쁘고 인컴도 없고 잡도 없고 이런데 융자해 준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 융자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속속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DK의 좋은 아침 지금 개인 융자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법을 알아야 그 해결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질문 하나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은행뿐이 아니고 그 정크 메일처럼 집으로 와요. 프리 어프루브 25,000불. 네. 그럼 혹은 이제 은행 이제 질문 내용대로면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이제 은행 계좌를 틀어 갔더니 야,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뭐 해줄 수 있어. 너는 비즈니스 뭐 융자 이것도 나 해줘.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융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은행원은 결정을 해주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케팅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의 시스템에 그 융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류를 접수를 받는 메신저예요. 은행에 있는 오피서들은. 네. 그러면 오피서들이 본인 확인 아이덴티 이게 프라우드 때문에 아이덴티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를 받아가지고 론 센터를 보내요. 그럼 언더라이팅에서 심사를 해서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데 이 친구인 경우 은행에서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자기를 통해서 은행에 만약에 어프로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 이밸루에이션 고가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손님마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일단 한번 들어갔다 거절이 되면은 크레딧 리포트에 여기 뭐 채팅장에도 나왔지만 인코리라는 게 나와요. 네. 인코리가 뭐냐면은 신용 조회했다는 거예요. 네. 조회를 했으면 다음에 한 달 안에 어카운트가 뜨면은 어프로브가 난 건데 신용 조회하고 아무런 행위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거절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신용 점수가 뭐 아까 말씀대로 뭐 점수가 720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카드는 나오겠죠. 크레딧 카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은 크레딧 카드 10,000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은행의 걔를 통해서 2,000불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은행 애들이 질문하는 거에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원하는 액수나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네. 그냥 은행은 그러한 어떤 뒷배경 없이 손님이 왔으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자기 프로덕트를 팔아잖아요 자기 은행에게. 그래서 은행에서 했는데 얘가 금방 뭐 해줄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계좌하고 해서 신청했더니 안 됐다고 막 화가 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거죠. 크레딧 은행에서도 거절됐고 네. 집으로 날라오는 거 보면은 뭐 5만 불, 뭐 7만 5천 불, 무슨 뭐 막 날라와요. 그런데 해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만 불 은행에서 저한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여기서 나 5만 불 준다고 왔는데 이거 뭐 나 아무한테서나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좀 과시하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내가 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up to 50,000이라는 얘기는 5만 불까지가 up to예요. 그러니까 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0.1%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5만 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어프로브 된 거예요. 그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똑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똑같은 서류가 필요해서 가면은 그쪽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프리어프루브 됐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왜 안 돼? 막 화가 나죠. 근데 프리어프루브 투 어플라이라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이 어떤 곳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신용 점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개인 융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만들다는 의미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크레딧 교정을 통해 가지고 네. 지워졌어요. 그래서 크레딧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크레딧 기록이 내 크레딧 리포트 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크레딧이 좋아지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크레딧을 그동안에 뭐 있던 카드라든가 뭐 돈을 많이 갚았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페이먼이 끝났다든가 이러한 일로 크레딧이 이제 올라갔어요 점수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크레딧이 그 다음에 그 짧은 기간 안에 크레딧 점수가 되고 하는 부스트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건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스트업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크레딧이 점수가 되면은 일단 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그럼 크레딧 다 고치자마자 융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교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크레딧 교정을 이제 내 나쁜 기록을 없애려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록을 없애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걸 없어지면 크레딧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 리스토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네. 크레딧이 회복이 됐을 경우 그러면 이제 융자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나쁜 기록을 다 지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크레딧 점수는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크레딧을 보려면 제가 이 가이드라인까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크레딧 리포트를 딱 뽑았는데 뭐 컬렉션이 있고 레이 페이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동차 잘 갚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크레딧 카드 있었는데 클로즈한 거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크레딧이 나빠진 다음에는 크레딧 신청하면 거절이 되니까 새로 쌓을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나쁜 기록 컬렉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남아 있는 기록은 자동차 달랑 한 대, 그 다음에 옛날에 카드 있었다가 없어진 기록만 남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 몇 년 동안 뭐 했니? 최근에 액티비티가 전혀 없네. 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또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거절 나온 다음에는 바꾸기 힘드니까 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담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거기 그 범위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좀 이렇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융자까지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잘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개개인의 크레딧은 다 달라요.
네. 뭐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점수가 같다 그래도 안에 내용이 다르고 히스토리가 다르고 하듯이 그러면 또 그 같은 점수인데도 인컴이 다르고 그러면은 또 다른 그런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변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처하는 거. 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빚이 있다가 7350님께서 네. 빚이 있다가 다 갚고 몇 달 후에 론 신청하면 되나요? 이렇게. 네, 네. 그 빚을 가지고 있다가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 갚았다는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뜨는데 보통 한 달 반 걸려요. 한 달 반 네, 근데 이제 정도. 요새는 또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네. 바로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마 개인 융자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궁금증 해결해 주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